제3강 거래입니다. 회계에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시험 문제 출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기초 중에서 뭐 분계, 전기, 뭐 자산부채 자본, 뭐 재산법, 손익법 있지만 거래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특히 전산회계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 문제가 거의 주가 됩니다. 거래를 기록할 줄 모르면 회계는 모른다라는 말이 중심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거래는 반드시 충실하게 좀 예습복습하고요. 자, 그러면 거래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 큰 계약을 했다. 사장님이 야 오늘 1억짜리 계약했어. 회식하자 했을 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왜? 계약서만 주고받은 거는 회계에서는 거래의 기준이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 그리고 또는 수익 비용이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생기지 않고서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서만 작성했다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애정이 피듯이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되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반대로 화재가 나서 금은방이 다 타버렸어요. 사장님은 울고불고 이제 난 망했다 그러는데 회계상으로는 이게 거래입니다. 왜냐?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거래와 회계상에 말하는 거래는 거의 뭐 90% 이상은 같다고 봐야 돼요. 단 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회에선 거래지만 회계에선 거래가 아니라는 것. 자, 요걸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요. 자, 여기 별 5개 체크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고. 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수익 비용이 발생. 그럼 여기는 사회에서든 회계에서든 다 거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품의 매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발생, 소멸, 자산구입, 운반비 지급. 근데 여기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계약만 한 거, 임대차 계약만 한 거, 직원을 연봉 얼마 주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거,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회계상에는 거래인데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닌 거, 아까 화재, 도난, 분식이 아니고 분실입니다. 도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같은 거는 자, 회계상에는 거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6월 모의평가 나왔던 건데요. 2013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림은 회계의 기본원리 수업 장면이다. 선생님이 설명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 2점짜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2013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고 모든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경제적 사건을 돈으로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럼 이 중에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거 찾는 겁니다. 거래처에 상품 80만 원을 주문만 했습니다. 아직 오고 간 거 없어요. 거래가 아닙니다. 은행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깁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자,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건물을 월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계약만 한 겁니다. 거래 아니. 업무용 노트북을 60만원 구입하기로 결정하다. 증가 감소가 없어요. 월급여 100만 원의 조건으로 종업원을 채용하다. 내일부터 개인적으로 못 온대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문제는 뭐 거저먹기입니다. 자, 다음. 이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8가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왼쪽을 차변이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변과 대변은 차변은 딥, 그 다음에 대변은 크레디트 해가지고 뭐 빚지다 이런 말인데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하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하는데 각각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홈그라운드에서는 증가. 똥개도 지네 집 앞에서 50점 자 따고 들어가죠. 먹고 들어가죠. 소리 지르다가 집 밖에 나오는데 돌멩이 딱 잡으면 도망갑니다. 자 반대편에 가면 감소. 부채와 자본은 홈그라운드가 대변이에요. 거기서는 증가하고요. 반대편에 가면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라 하지 않고 발생. 수익이 발생은 대변의 적자. 비용이 발생은 차변의 적자.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외우듯이 자, 요거는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생님은 암기할 걸 최소한 한다 그랬죠. 그 최소화시켰지만 그래도 구구단처럼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재산법, 손익법 공식,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그 이름들, 그 다음에 요거. 주로 암기할 게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가면 없고요. 요걸 가지고 계속 붕괴하고 우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쓰면서 아니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자꾸 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것만 딱 적어놓고 홈그라운드에서 증가, 반대편에서 감소인데 나중에는 완전 숙달이 돼야 됩니다. 돈 들어왔다, 현금은 자산이니까 들어왔다, 차변, 돈 나갔다, 대변, 상품 팔았다, 대변, 상품 들어왔다, 차변 이런 식으로 아주 반복해서 해둬야 됩니다. 자, 이 거래입할 요소를 아까 나온 거, 아까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 대변. 자, 홈그라운드가 자산은 차변이에요. 그래서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 자본은 홈그라운드가 대변입니다. 그래서 증가는 대변. 두 개 다. 감소는 차변, 부채 자본 다.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은 차변, 수익이 발생은 대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라인들이 막 그어졌죠? 요 라인들은 요거에 하나씩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요 라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차변에 뭐 있고, 대변에 뭐 있고, 이 정도만 알아두고. 근데 자산의 감소가 차변에 있다?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에서. 반드시 위치가 차변인지 대변인지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거래를 그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납거래. 교환거래는요, 아까 8가지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왕따 시키고 자산, 부채, 자본 끼리끼리만 노는 거. 자산, 부채, 자본만 하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산 감소는 아까 대변이라고 그랬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자,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아까 자산 증가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이 없이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놀면 교환거래. 상품 7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이번에 상품 들어왔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부채 증가는. 자, 이렇게 하는 게 교환거래고요. 자, 손익거래는 야, 그렇게 왕따 하면 되겠니?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느 한쪽은 그래도 수익과 비용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건물 임대료 집세 6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요거 상품이 아니에요.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집세 받은 거. 우리가 임대해주고 집세 받은 거.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 대변에 맞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왔을 때 손익거래.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종업원 급여 1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이 맞죠?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이 발생입니다. 비용이 발생은 차변이죠. 비용이 발생.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손익거래.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번에는 교환거래입니다.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손익거래와
교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뭐 볼까요? 상품 원가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아먹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돈은 9만 원 들어왔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이 맞죠? 반대로 상품 7만 원짜리 나갔습니다. 대변에 자산이 감소가 되죠. 7만 원짜리 상품. 그 다음에 7만 원짜리 9만 원 팔았으니까 2만 원 이익 받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 맞죠. 그럼 2만 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9만 원. 그럼 9만 원 중에 7만 원, 7만 원은 교환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9만 원 중에 2만 원하고 요 상품 매출 이익하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요거는 손익 거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 거래와 그 다음에 여기 손익 거래가 동시에 한꺼번에 발생했을 경우에 짬뽕 거래, 혼합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차변, 대변 표시하는데 차변만 적고 대변에 안 적었다. 이거 회계의 기본 원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대차평균 원리, 요게 있는데 거래의 이중성에 위배가 됩니다. 회계상의 어떠한 거래는 차변, 대변의 금액이 같은 금액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 복식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용돈 기입장 가계부는 단식북이. 얼마 나갔음만 적으면 됩니다. 왜 나갔는지 이유를 잘 안 적어요. 적더라도 금액은 안 적어요. 떡볶이 사 먹었음. 떡볶이 얼마 안 적고 그냥 현금만 나간 것만 적어버리죠. 그게 단식북입니다. 한쪽만 적는 거. 그러면 나중에 장부 뜰렸는지도 몰라요. 물론 아빠들이 가계부 보자고는 안 하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엄마 감사했다가 쫓겨나려고. 근데 회계는 생명이 회사의 장부이기 때문에 뜰리면 안 된다는 거. 100점 만점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다 적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뜰리면 전산회계 프로그램 같은데 대차 차익 딱 떠요. 내가 뜰렸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찾아야죠. 자, 차변과 대변 어떤 금액이든 모든 거래에서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차평균 원리. 하나하나가 일치가 되면 그 밑에 합계액도 일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 똑같아야 됩니다. 합계했는데 안 맞았어. 이거 장부 뭐가 뜰린 거예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42만 원, 42만 원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대차평균,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안 맞다. 대차평균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거래 이중성은 하나, 대차평균 원리는 두 개. 두 개가 아니고 합계액. 합계액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가에서 다까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2점짜리입니다. 2013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자,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가? 예스.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왕따 시켰어? 그럼 이거 무슨 거래? 교환거래라 그랬죠? 아니요. 거래 총액 중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있냐? 예. 그러면 한쪽에 수익과 비용이 들어갔어요. 손익거래. 아니요.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두 개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정확하겠는데 어쨌거나 두 개 다 이루어졌을 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아닌 거래면 혼합거래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교환, 손익, 혼합거래. 자, 수능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올 거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할 수 있나 없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 문제입니다. 2013년도. 자, 요 가의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거래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자산의 감소, 이게 대변. 자산 감소 또 뭐가 있었죠?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부채의 증가. 이 자리가 부채의 증가고요. 여기는 자산 증가, 부채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 1번. 은행으로부터 현금 70만 원 차입하다. 현금이란 자산이 돈 빌려왔으니까 자산이 증가. 맞고 돈 빌려온 거 차입금이죠.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빚이 늘어난 겁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이럴 때가 행복하죠? 시간 없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요거는 돈이 들어왔고 출자니까 자본이 증가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현금 80만 원을 6개월간 빌려주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거, 대여금은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요겁니다.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수익이 발생, 자산이, 현금이 들어온 자산이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9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9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약금만 적습니다. 9만 원 현금이 나갔다.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이라 해서 자산 증가입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은 거래를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2점. 자, 이거는 2013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장부금액 30만 원의 업무용 토지를 45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오죠.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가 돼요. 토지. 자, 45만 원. 그 다음에 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여기 현금이 50만 원 들어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45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을 팔았으니까 5만 원 이익 받죠. 자, 요거 정확한 명칭을 붙이자면 토지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럽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데 수익이 5만 원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가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이 증가. 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에 거래의 8요소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거래의 8요소는 외웠지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요건 외웠지만 어느 게 자산인지 어느 게 부채인지 모르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 자, 또 가나가 나왔습니다. 2012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가는 뭐냐면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 나는 자산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 어느 게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업무용 토지에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현금으로 구입하다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나가고 토지라는 자산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 해당사항 없고요.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거는 다 빼버리세요. 시험 볼 때 요령입니다. 시간 없으면. 니은 현금 30만 원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다. 빌려오다. 차입금. 부채의 증가죠. 차입금. 대신에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 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귿 건물에 대한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여기 들어가죠. 보험료니까 비용이 발생이에요.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귿 들어간 것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답은 나와버리네요. 자동적으로.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 증가.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이죠. 요거. 수익이 발생. 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가는 니은, 나는 니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이거는 2012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다음은 거래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 3점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면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 보면 자, 거래가 있어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였는가? 예. 거래의 총액이 모두 수익이나 비용인가? 가.
수익이나 비용이 전혀 없다. 얘네들 왕따 당하고 자산부채 자본 끼리끼리만 논다. 아니요. 교환거래. 그럼 요거는 손익거래. 자, 아니요가 나왔어요. 혼합거래.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것. 자,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는 겁니다. 지금. 현금 5만 원을 당좌입하다 수익 비용 없죠. 아니고요. 현금 80만 원 출자에 자본금을 내놔서 영업을 시작하다 자산과 자본만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돈 나가고 수도광열비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발생. 해당되죠, 이거. 외상비입금 8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수익 비용 없습니다.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게 하다. 자, 미지급금, 부채, 자산. 해당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3점을 줬어요, 이거는. 자, 됐고요. 5번 문제. 그림이 대화에 나타난 거래의 종류와 차변 거래 요소로 옳은 것. 단 거래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2점이고요. 2012년 수능 문제. 자, 별 5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땡땡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 50만 원 회수했습니까? 라고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당좌이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의 종류는 수익 비용은 없죠. 외상매출금을 수금해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외상값을 수금해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좌이금이란 자산, 통장에 넣었으니까 당좌이금이란 통장,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수금해 왔으니까 이젠 감소. 그러니까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입니다. 수익 비용 없으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그 다음에 차변 거래. 이거 차변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아까 왼쪽 오른쪽 있죠. 차변에 보면 자, 자산이 증가. 어떤 자산이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잠깐만요. 교환거래. 자산이 외상매출금의 자산이 감소. 이거 정답 1번입니다. 자, 요거 확인할게요. 5번 문제죠. 교환거래. 차변거래 요소. 차변이요. 대변이 아니고 차변. 다시 취소.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문제 잘 읽어요. 내가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차변거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여기죠. 자산의 증가인데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2번이 정답 맞습니다. 착각할 뻔했어요. 자, 이제 분계라는 거를 좀 배울게요.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종류, 이름 정도를 이제 숙지를 했고 다음 단계로 거래입할 요소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한자로는 나눌 분자에다가 낄게자를 씁니다. 나누어서 끼워 넣는다. 도대체 회계에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편물, 지금 우리나라는 참 통신이 발달되고 우편도 발달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이게 뭐 요즘 택배 붙였다면 하루 만에도 와요. 이거는 뭐가 발달이 된 거냐면 우체국 같은 데서 분류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로 다 합니다. 수십억짜리 기계가 각 시도별로 다 있어요. 자, 우편물을 집으로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려면 어느 동 일단 동별로 구분합니다. 아니면 제주도, 경기도, 뭐 충청북도 이렇게 분류하고 거기에서는 다시 또 각 동으로 분류하고 자, 회계도 야 이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먼저 일단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느 장부로 보낼 것이냐 결정하는 거. 1차 예비 분류. 이렇게 하는 게 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동에 갈 우편물. 이거는 자산이고 증가니까 차변 금액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이게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기록이 오류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물이 만약에 저 1차 예비 분류 안 하고 그냥 막 제주도로 한꺼번에 다 보내버려. 다 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분류 안 하고 야 너네 거 니네가 알아차서 각동에 배달해. 해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계정? 이거는 현금이냐, 예상매출금이냐, 자본금이냐, 뭐 미지급금이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차변이냐 대변이냐. 차변 대변 구분하는 건 거래입 판례서 있죠. 현금은 이건 자산인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마 금액 확인해서 결정하는 과정. 이게 분계입니다. 그래서 분계가 한번 볼까요? 8월 13일. 업무용 책상. 비품이죠? 책상 2만원짜리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비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입니다. 자산이 증가는 어느 변? 차변이죠. 이쪽.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니까 현금이라는 이거 자산이 뭐 돈이 나갔으니까 감소. 이건 대변에 가야죠. 이거는 차변에 가야 되고. 거래입 판례서에 따라서 그러면 차변에 자산 어떤 자산?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그러면 날짜는 8월 13일. 차변 이름은 계정 과목은 비품. 금액은 2만 원. 그 다음에 이건 현금 자산 감소 대변에 적어야 되니까 대변에다가 이름은 현금. 금액은 2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각각 자리에 끼워 넣는 거 이게 분계입니다. 나눌 분에 낄게. 자, 이렇게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을 분류했으면 그 다음 각 가정, 회사 뭐 여기저기 배달 가야 되잖아요. 전달하는 과정. 오토바이 타고 아파트에도 갖다 주고 사무실, 가정으로. 그러면 뭐냐? 전기라고 회계에서 말하는 건 이거 현금이니까 현금 장부로 가. 요거는 외상매입금 장부로, 요거는 이자 비용 장부로. 각각의 장부가 모여 있는 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분계는 분계주는 장부가 있어요. 분계장.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각각의 우리가 뭐 아파트, 사무실, 집 있듯이 각각의 계정별로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모아놓은 총괄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 장부, 주요부 그럽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보조 장부 또는 보조 기입장. 장부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전기는 옮길 전에 적을 기자. 옮겨서 적는다. 우편물을 각 가정이나 아파트, 사무실로 전달해 주는 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계 전기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기 한번 어떻게 전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분계했던 겁니다. 이렇게 분계했죠. 8월 13일 분계한 거 이제 전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비품이라는 장부, 여기 비품. 이건 현금이라는 장부, 여기 있습니다. 원래 회사 장부는 이렇게 생겨먹지는 않았어요. 다 줄거져 있는데 약식으로 T자 형태로 해서 요거를 약식 T자 계정. 이거는 학교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런 약식은. T자 계정인데, 자, 옮기는, 전기하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비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품 장부에 와서, 이거 차변에 있죠, 지금. 그러면 요 T자 계정 중심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품 차변에 있으니까 여기 똑같이 와서 그냥 차변에 날짜를 먼저 적어줍니다. 이게 날짜 순서대로 다 정해야 되니까 8월 13일 비품 장부에 비품 적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건 비품이 증가, 비품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 여기서 바라본 상대편 왼수. 자, 또는 집에서 인간이란 소리 듣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엄마가 아빠한테 간혹 가다가 인간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엄마가 쓰면 이상해요. 자, 상대편 인간이 누구냐? 현금이에요.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이러면 뭐가 좋느냐? 장부가 나중에 뜰렸을 때 있죠. 8월 13일 날 비품 샀어. 그래. 현금 주고 사왔어. 딱 눈에 띄입니다. 요것만 봐도. 그래서 요걸 상대편 계정 과목 2만 원. 자, 이번에 현금입니다. 대변에 기록됐죠. 현금 장부 찾아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 장부 가서 대변에 날짜부터 적어줍니다. 8월 13일. 상대편 왼수 누구냐? 비품이죠.
상대편 계정과 뭐 비품 2만 원. 그럼 요 장부만 보고 조금 숙달된 선생님 같은 사람은 현금이 이건 들어왔을 때 적는 거, 이건 나갔을 때. 왜?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니까. 그러면 이쪽은 다 돈 나간 것만 적은 거, 이쪽은 다 돈 들어온 것만 적은 거. 그럼 이쪽 딱 보면 며칠 날 돈 들어왔네, 뭐 때문에? 상품 팔아가지고 뭐. 이쪽은 돈 나갔는데 8월 13일 날 비품 사왔구나. 그래서 2만 원 나갔구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숙달이 되면 회계는 그러면 진짜 쉬워져요. 자, 요런 게 바로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래, 그 다음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 그리고 붕괴하고 전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회계의 전반적인 순환 과정, 이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